예, 안녕하세요. 강릉에서 온 천산농장 신정섭입니다. 우선 산마늘에 대해서 잘 모르시는 분들 많을 건데요. 앞에 이제 그림 보시면은 저렇게 잎이 2개 튀어나와 있고, 이제 뭐 밭이나 산이나 상관없이 잘 재배되는 건데요. 저기 이제 울릉도에서 울릉도 명이나물이라고 사람들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울릉도 이제 관광 가시면은 거기서 명이나물이라고 해서 짱같이 많이 판매하거든요. 거기서 식사 한번 해보시면 이거 이제 꼭 나와가지고요. 관광객들이 이거 조금씩 사가지고 이제 가지고 가서 울릉도 말고도 원래는 이제 지리산, 오대산 이렇게 원래 재배가 아니고 자연산이 있었거든요. 근데 오대산종 같은 경우 오대산은 해발 한 1000 정도 있는데요. 그게 20년 전에 몸에 좋다고 해서 경기도 서울 쪽 사람들이 와서 다 채취하고 나니까 이제 멸종이 됐습니다. 오대산종은요. 근데 그래도 조금 이제 남아있고요. 지금은 울릉도가 해발이 이제 한 800 좀 넘는데요. 거기 있는 많은 양이 있으니까 그거를 몇 년 전부터 이제 구규림에 있는 거 채취를 해서 판매를 하고 했는데 그 많은 양이 나오더라도 이제 처음에는 단가가 싸서 다 팔리고 이제는 거의 멸종 위기입니다. 울릉도도요. 그리고 이제 멸종 위기다 보니 가격도 많이 올라가고 이제 그러니까 이제 재배가 시작이 됐거든요. 한 7년 전만 하더라도 한 3,000원, 4,000원 이랬습니다. 키로예요. 근데 재작년에 한 10,000원 하다가 작년에 키로에 또 15,000원 하다가 올해는 20,000원. 근데 우리나라에서 이렇게 가격이 막 올라가는 게 이제 수요는 자꾸 늘고요. 아직도 모르시는 분 많겠지만 아시는 분도 좀 되거든요. 그분들이 사먹는 것 때문에 가격이 많이 올라갔습니다. 생산량은 많이 줄어들었지만요. 그러면 산마늘이 뭔지 대충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 산마늘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울릉도에서 명이나물이라고 하는 게요. 조선시대 때 이제 울릉도로 이주 간 사람들이 한 겨울 동안 먹을 게 없다가 이른 봄에 눈 속에서 푸른 잎이 나오는 거 그걸 먹고 목숨을 연명했다고 해서 목숨 명자 써서 명이나물이라고 합니다. 이제 마늘 냄새가 나고 이게 쌈을 싸먹는 이제 산채이기도 하고요. 각총이라고 한약재라고도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일본 수도승, 우리나라 스님처럼 수도승을 행자라고 하는데요. 행자 스님이 많이 먹는다 해서 행자 마늘, 행자 닙니꾸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지금 마늘 냄새가 많이 나니까 저희도 이제 대관령 고랭지 해발 800 이런 데서 재배를 하고 그 다음에 경포해수욕장 옆에 해발 제로인 데서도 재배를 하거든요. 근데 저희도 고라니도 많고 멧돼지고 그렇게 많은데 멧돼지가 저희 밭을 이제 가끔씩 피해를 입히는 거는 땅이 너무 좋아서 지렁이 때문에 해를 입히지 땅을 다 갈아엎어도 산마늘은 그대로 막 누워있어 있고 그래요. 피해는 보죠. 멧돼지가 이제 지렁이 잡고 한번 하느라고. 근데 마늘은 못 먹습니다. 고라니도 마늘을 거의 안 먹거든요. 근데 모든 산채가 그렇지 않습니까? 자기 특유의 향이 있어야 되는데 그 향이 없어져 버리면은 그냥 배춧잎처럼 아무 향도 안 나고 그냥 풀잎이 되는 거거든요. 그렇게 되면은 고라니가 좀 뜯어 먹습니다. 처음에 눈 속에서 올라올 때 고라니가 먹을 게 없고 푸르니까 한두 잎을 뜯어 먹어 보는데 맨 위에 한두 잎 뜯어 먹고 다시는 입도 되지 않습니다. 왜냐면 사람들도 생마늘 있지 않습니까? 그거 먹다 보면 속이 아리고 쓰리고 하니까 한두 개는 먹어도 많이는 못 먹지 않습니까? 생마늘을. 산마늘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도 속이 쓰리고 하니까 짐승들이 못 먹습니다, 이걸요. 예, 이것도 재배 기술이 있어야지 특별한 재배 기술 없이 그냥 욕심 많이 안 내고 거름 많이 안 주면은 이제 고라니나 멧돼지 이런 건 절대 건들지도 않습니다. 그러면 산마늘이 어떻게 생겼는지 형상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지금 저기 아래 뿌리 부분 보시면은요, 이렇게 파 아래 뿌리처럼 생겼거든요. 그리고 잎은 보통 2개에서 3개 많이 나오고요. 그 다음에 잎이 많이 나면 9개까지도 나옵니다. 그거는 왜 그러냐면요, 이렇게 한 뿌리가 2뿌리 늘어나고 뿌리가 늘어나는 걸 분구로 하지 않습니까? 분구가 안 되면은 잎이 9장까지도 나옵니다.
그리고 이 잎은 그 길이하고 이제 폭하고 나와 있는데요. 산마늘이 이게 폭이 이렇게 차이 많이 나고 길이 차이 나는 게 산마늘이 종류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멸종된 우대산종하고요. 지리산종이나 그 다음에 울릉도종이 이제 그 폭하고 길이가 차이가 많이 나는데요. 이제 그리고 이제 꽃은 그 백색이나 황색으로 나오고 이 꽃대 길이는 한 40에서 70cm까지 꽃대 길이가 올라옵니다. 그럼 그 품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오대산종하고 울릉도종이 있는데요. 그 오대산종은 잎이 되게 좁고요. 그 길이는 좀 약간 좀 좁빗해가지고 그 수량은 얼마 안 나옵니다. 울릉도종은 잎이 엄청 어른 손바닥보다 더 큰 것도 나옵니다. 그 거름을 많이 주면 그렇고요. 한 5년 정도 그냥 자연 상태에서 키워놓으면요. 어른 손바닥만 해집니다. 그리고 오대산종은 해발 한 1000 정도 되고요. 울릉도종은 해발에 관계가 없습니다. 울릉도가 지금 해발 300에서 800이 자생지역인데요. 저희도 재배를 해보니까 여름에 너무 뜨겁지만 않은 이제 뭐 그 경포대 해수욕장 옆이면은요. 그 차광 안 해줘도 그 뭐 크긴 큽니다. 근데 발육이 좀 좋지가 않죠. 그래서 그런 지역에는 그 소나무, 저희 아까 전에 이 배경화면 보이는 소나무의 그 옆에 이제 산마늘 있지 않습니까? 이게 경포해수욕장 옆이거든요. 이제 자연 차광이 어느 정도만 되면은 차광해줄 것도 없이 그냥 잘 큽니다. 그리고 향은 이제 그 오대산종이 좀 마늘 향이 강하고 울릉도종이 약하다고 그러는데요. 그거 이제 자연 사는 그런데요. 재배를 하면은 그 울릉도종이 향이 좀 더 강합니다. 그리고 이제 수확량은 울릉도종이 잎이 더 크고 하니까 수확량이 많이 나오고요. 그러면 이제 재배 방법에 대해서 또 말씀드릴게요. 아까 전에 이제 그 강사님께서 씨앗 하는 거하고 포기 나누기 두 가지로 되거든요. 씨앗으로 하는 경우에는 뭐 이렇게 땅을 골구고 뭐 평탄화 시키고 이제 뭐 씨앗을 뿌리고 뭐 좀 흙을 덮어주고 이런 방법도 있고요. 그런데 이제 저희 같은 경우는 씨앗을 훌훌 뿌립니다. 그리고 발로 밟고 물 흠뻑 주고 그 다음에 이제 왕겨 같은 거 덮어주기도 하는데요. 날씨가 더운 지역에서 왕겨를 덮으면 큰일 납니다. 다른 작물하고는 좀 잘 모르겠지만 왕겨를 덮으면은 처음에 왕겨 사와가지고 정미소에서 사와가지고 왕겨 덮고 물을 주면은요 왕겨 아래로 물이 안 들어가요. 아마 아실 거예요. 코팅이 돼가지고요 물이 다 밖으로 빠집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그렇기 때문에 왕겨를 쓰시려고 하면은 왕겨를 노지에다 좀 놔뒀다가 물을 먹여놔야 됩니다. 그래 놓고 이제 왕겨를 덮고 물을 주시거나 아니면 물을 먼저 주시고 왕겨를 덮어 놓고 그 다음에 또 물을 몇 날 며칠 계속 주셔가지고 왕겨에 물을 먹혀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산마늘은 저온성 식물이라 가지고요. 여름에는 잠을 잡니다. 겨울에 이제 아무리 추워도 죽진 않거든요. 저희도 보관할 때 영하 한 5도, 7도 이런 저온저장고에다 넣어놔도 얼어도 죽지는 않습니다. 산마늘은요. 그렇기 때문에 더우면 큰일 나기 때문에 이제 여름철에 왕겨를 덮어놓고 그 안에 물이 많이 있으면 찌거든요. 찌면 산마늘 다 죽습니다. 그 대신 이게 소나무 알처럼 그늘진데 이런 데는 왕겨를 덮어놔도 찌는 게 덜하기 때문에 괜찮습니다. 그 다음에 포기 나누기. 저거는 산마늘을 이제 심고 나서 한 이렇게 검지손가락만한 거 심고 나서요. 한 5년 정도 키우면은요. 한 20뿌리까지도 막 늘어납니다. 거름 상태에 따라서요. 이제 그렇게 되면은 20뿌리가 크면은 이거를 캐서 옮겨 심어도 되거든요. 이제 그렇게 되면은 만약에 한 뿌리가 20뿌리 되면 한 평을 20평을 또 옮겨 심지 않습니까? 그렇게 포기 나누기 하는 방법이 있고요. 씨앗 파종은 이제 밭에다가 잘 뿌려놨다가 그걸 옮겨 심는데 보통 한 2, 3년 지나면 옮겨 심어야 돼요. 그 대신 씨앗 파종해서 이제 수확까지는 한 4, 5년 걸리고 이제 포기 나누기는 모종 하나만 심어놔도 올해 심으면 내년에 바로 수확이 가능합니다. 그 대신 이제 모종이 하도 이제 단가가 생채값이 올라가다 보니까요. 모종값도 엄청 올라가가지고 이제 구하기도 힘듭니다. 네, 그 다음에 산마늘 이제 씨앗 체종하는 거 말씀드릴게요. 산마늘도 다른 씨들처럼 바짝 마르면 발화가 안 됩니다. 바짝 마르면 발화하는 방법이요.
원래 씨앗이 많이 죽거든요. 바짝 마르면. 그런데도 땅속에 한 해 묻어두면은요, 올해 뿌려놓으면 내년에 안 오고 후년에 나옵니다. 그래도 뭐 100개 뿌리 100개 다 나는 것도 아니고요. 한 10개, 20개밖에 안 나요. 그러니까 바짝 말려서 씨앗을 최종해서도 안 되고, 지금 오른쪽 그림처럼 여기 검은 게 좀 보이지 않습니까? 이렇게 많이 보이지 않고, 적당히 요거 한 3분의 1 정도만 보였을 때, 씨앗을 요 아래 밑둥을 잘라버립니다. 그래가지고 가져와서, 여기처럼 이제 다, 하나하나 다 봉지에 담아가지고, 아니, 봉지에 담으면 안 됩니다. 봉지에 담으면 열이 나가지고요. 아마 울릉도에서 산마늘 그 이파리 사 먹어보신 분 계신지 모르겠는데요. 이게 오늘 만약에 수확을 해서 박스에 넣어서 내일이나 모레, 내일 말고 모레에 받는다. 그럼 잎이 다 누래집니다. 그리고 손을 넣어보면, 박스 안에 손을 넣어보면 손이 뜨끈뜨끈해요. 산마늘은 그래가지고 저희도 포장해서 보낼 때, 이거를 이제 박스를 통째로 저온저장고 영상 한 2도 정도 이렇게 다 넣어놓고 그 박스 사이에 아이스팩을 다 넣습니다. 시원하게요. 생채, 보통 다른 거는 이제 서리가 내리고 하면은 다른 거 서리가 내리면 냉해를 입지 않습니까? 이건 서리가 오늘 내려도 오늘 한 발목 높이까지 눈이 와도요. 내일 수확하는데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이게 서리가 내리면 이게 산마늘 잎이 쭉 내려가거든요. 눈이 와도요. 눈 속에 파묻혀요. 그 대신 눈이 녹으면 잎이 다시 쭉 올라옵니다. 이렇게 추위에 강하기 때문에요. 그 대신 더위에 약하기 때문에 봉투에 이렇게 담으면 안 되고요. 그냥 자루 같은 데 담았다가 바로 오늘 따면은 내일 바로 뿌리는 게 가장 좋습니다. 그리고 이거 씨앗도 마찬가지지만 열이 엄청 많아가지고요. 봉투에 담아가지고 물건 배송할 때 한 이틀씩 걸린다. 그럼 열이 펄펄 나기 때문에 씨앗도 그렇고 뿌리도 그렇고 다 그렇습니다. 산마늘은 열이 펄펄 나기 때문에 이제 오늘 캐서 내일 바로 심어야 됩니다. 오늘 이제 수확을 하면은요. 그리고 지금 이렇게 보시다시피 검은 게 몇 알 보였을 때 이 아래 부분은 파랗지 않습니까? 다른 이제 씨앗들은 완전히 완숙이 돼야지 보통 씨앗을 뿌리지 않습니까? 산마늘은 이렇게 이 아래 부분 파래가지고 이 검은 게 보이지도 않습니다. 껍데기를 까봐도요. 그걸 이제 반숙이라 그러거든요. 반숙일 때도 땅에다가 넣어놓으면 저절로 완숙이 이렇게 씨앗이 이렇게 돼가지고요. 발화가 됩니다. 그리고 이제 씨앗을 정제할 때 어떤 분들은 씨앗을 따가지고 이제 비닐하우스 안에다가 비닐 깔고 씨앗을 이제 듬성듬성 놔두고 나중에 손으로 이제 비벼가지고 씨앗을 정제를 하거든요. 그러면 발화가 무조건 이제 내년에 절대 안 됩니다. 예, 그러면 이제 씨앗 이제 파종 방법인데요. 밭에는 평당 1kg 정도 뿌립니다. 만약 이제 옮겨 심어가지고 다시 이제 한 2, 3년 키워가지고 옮겨 심을 경우에 밭에는 한 1kg 정도 뿌리고요. 평당. 이마에는 한 100g만 뿌리면 되고요. 아까 전에 말씀하셨다시피 두께를 절대 3배가 넘으면 안 됩니다. 3배가 넘으면은요, 이게 올라오다가도 더 이상 올라오지 못하고 죽는 경우가 많고요. 그 다음에 산마늘이 이 씨앗은 절대 마르지 않게끔 해줘야 되고요. 이제 포인트는 이제 차광막이나 부직포를 덮는데요. 이게 한 11월쯤 되면은 촉이 나옵니다. 11월 한 여름 한 8월 7, 8월에 씨앗을 뿌려놓고 한 11월이나 빠르면 10월쯤에 촉이 올라오는데요. 그때 그 전에 차광망을 벗겨야지 차광망을 한 12월 달에 벗겨버리면은 그 차광망이 다 뽑혀가지고요. 뿌리채 다 뽑혀버립니다. 그래서 산마늘은 이제 마르지 않게 하기 위해서 차광망이나 부직포를 덮기도 하지만요. 다른 거하고 다르게 이거는 여름에 한 25도, 이제 밤에는 15도, 낮에는 25도 이상 이렇게 온도 차를 꾸준히 줘야지 여름에 발화가 되는 작물입니다. 그래가지고 11월 달에 이제 싹이 트고요. 그러면 이제 여기 A, B, C, D, E 이렇게 5가지 나와 있는데요. 처음에 발화 1주차, 2주차, 3주차, 4주차, 6에서 8주차인데요. 6에서 8주차 씨앗을 이제 발화 시작해서 6에서 8주차가 돼야지 잎도 나오고 떡잎도 나오고 그 다음에 뿌리도 나오거든요. 그리고 이제 한 해가 지나면은 그 다음에 봄에 이렇게 이제 잎이 쭉 올라와서 이제 요런 모양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 잎을 보시면은요, 쇠젓가락 굵기에 엄청 1년생이 쇠젓가락 굵기밖에 안 됩니다. 이 폭이요. 그리고 요거 이제 껍데기가 달려 있는데요. 요거는 저절로 떨어지고요.
1년생이 매우 작기 때문에 이건 씨앗 뿌려가지고는 엄청 오래 걸리는 겁니다. 그 대신 씨앗이 훨씬 더 저렴하기 때문에 만약에 이제 귀농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귀농 한 3, 4년 차 전부터 씨앗을 밭에다 산에다가 훌 뿌려만 놓으면은 저절로 3, 4년, 한 4년 차부터는 수확이 가능하기 때문에 씨앗 뿌리는 게 어떻게 보면 더 좋습니다. 그러면 이제 산마늘 이식 요령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산마늘 이식할 때 적지를 이제 선택을 해야 되는데요. 적지가 별거 없습니다. 밭에 같은 경우에는 이제 개분 얼마, 우분 얼마 이렇게 얘기하는데요. 우분 같은 경우는 산마늘 심기 한 달 전에만 그 1000평에 25톤 차 한 대를 넣든 두 대를 넣든 세 대를 넣든 크게 큰 문제가 없습니다. 많으면 많을수록 좋은데요. 그렇게 많이 넣으면은 또 다 써먹지를 못하니까 300평당 우분 한 5톤만 넣어놓으면 충분합니다. 그리고 이제 다른 것처럼 이제 아까 전에 그 참치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곰치도 그렇고요. 그런 데는 곰치 같은 경우는 배수가 잘 돼야 돼서 근데 물은 맨날 줘야 됩니다. 곰치 같은 경우. 제가 이제 예전에 그 곰치를 재배해 봤는데요. 배수가 안 돼서 뿌리가 다 썩어 죽더라고요. 물은 이제 맨날 줘야지, 물은 맨날 줘야지 1년에 뭐 20번도 수확을 해요. 이제 곰치 같은 경우에. 그렇기 때문에 곰치 같은 경우는 이제 두둑 높이를 한 30전 해놓고 그 마사토 같은 거 넣고 맨날 물을 주면은 물을 주면 동시에 물이 바로 빠져나가거든요. 뿌리만 살짝 젖고 물이 다 빠져나갑니다. 그렇게 배수가 좋아야 됩니다. 그 산마늘도 마찬가지고요. 산마늘은 그래도 그것보다 나은 게요. 다른 거하고 좀 다르게 배수를 좀 덜 해도 물만 고이지 않으면 썩지는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웬만한 땅에다가 다 마사토든 황토든 다 됩니다. 그래서 거기에다가 그 대신 골만 깊이 배수로만 확보해 주면은 산마늘은 그게 적지가 되고요. 임야 같은 경우는 여기 뒤에 소나무에다가 심어놨긴 했지만 활력 수림이 훨씬 더 좋습니다. 낙엽이 왜 그러냐면 소나무는 겨울에도 파랗게 차광을 해주니까 겨울에 좀 춥거든요. 근데 활력 수림 같은 경우는 낙엽이 다 떨어져요. 겨울에. 여름에는 그 잎이 활짝 펴가지고 그 햇빛을 다 가려주니까 차광만 효과를 하고요. 그 다음에 겨울에는 잎이 하나도 없기 때문에 따뜻하거든요, 겨울에. 그렇기 때문에 이제 활력 수림이 좋고요. 그 다음에 이제 모종은 아마 이제 나중에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렇게 보시면은요, 요 부분이 흙이 다 표시가 돼 있어요, 캐보면은요. 그래서 요것보다 한 2cm 정도 더 덮어만 주시면 이제 원래 파 묻힌 것보다 한 2cm 정도 더 덮어주시고요. 로타리 친 다음에 어차피 심으시지 않습니까? 더 덮어주시고 물만 흠뻑 주면은 요 깊이만큼 다시 또 내려가기 때문에 그 식재 깊이는 이제 보시면 다 아실 거예요. 그리고 다음 이식 시기. 보통 산마늘을 이제 봄에 심니, 가을에 심니 이렇게 많이 물어보시는데요. 봄에 심어도 되고 가을에 심어도 되고 그렇습니다. 여름하고 겨울만 피하면 되는데요. 여름 같은 경우는 너무 덥기 때문에요. 심고 나서 물을 줘야 되는데 심고 나서 물을 줬을 경우에 쪄 죽습니다. 함부로 물을 못 줘요. 여름에요. 그리고 겨울에는 산마늘이 추워도 상관은 없지만 뿌리를 못 내리면 봄에 이제 그 땅이 녹았다 이제 얼었다 하면서 뿌리가 뽑혀 올라옵니다. 뿌리가 못 내리면. 그렇기 때문에 봄, 가을 아무 때나 해도 되는데 봄 같은 경우는 이렇게 잎이 핀 거 요 상태에서도 거의 캘 수가 없습니다. 봄에. 잎이 활짝 펴야지 봄에 캘 수 있거든요. 왜냐면은 이 정도 되면은 방금 이제 눈이 강원도 같은 경우는 눈이 여기까지도 막 있고 그럽니다. 땅은 완전히 다 잎이 펴야지 그때 땅이 다 녹습니다. 이 정도일 때 삼지창 가지고 꼽아가지고 이제 산마늘 캐려고 했다가 삼지창 그냥 다 부러집니다. 그 땅이 아주 얼어 있을 때 이제 그렇기 때문에 이제 봄에 캐자마자 이식을 하는데요. 봄에는 빨리 캐자마자 이식하는 게 가장 좋습니다. 잎이 있기 때문에요. 그리고 이제 가장 좋은 방법은 오늘 캐가지고 내일 이식 못하고 한 며칠 있다 이식할 것 같으면요. 심기 전날에, 하루 전날에 물에 담급니다. 통째로 다 담그는 게 아니고요. 동그란 구박에다가 산마늘 다 가지런히 세워가지고 그 뿌리 부분만 물에 딱 담궈놔요. 그러면 이제 산마늘 잎이 맥이 없이 축 처져 있다가 다시 쭉 올라오거든요. 그럼 이제 다시 생기가 돋아납니다. 그때 봄에 그럴 때 이식을 해야 되고요. 봄 같은 경우. 그 다음에 이른 가을.
이른 가을 하고 늦은 가을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이른 가을은 아마 추석쯤 될 거고 지금이 아마 늦은 가을쯤 됩니다. 늦은 가을이라는 게 지금 이제 앞으로 한 달 정도 지나면은 땅이 얼거든요. 여기 강원도 지방 같은 경우는 지금 이제 뭐 영하도 막 떨어지고 이럽니다. 여기는 어떤지 잘 모르겠는데 땅이 얼기 한 달 전까지는 꼭 심어야 돼요. 만약 심어놓고 뭐 내일 모레 땅이 얼어버리면 뿌리가 못 박히기 때문에 봄에 다 뽑혀 올라옵니다. 추워서 죽는 게 아니고 말라서 죽거든요. 그래서 늦은 가을 같은 경우는 땅이 얼기 한 달 전까지만 심으면 되고 이른 가을 같은 경우에는요 심어놓고 적당히 물 한번 줘놓으면 뿌리 활짝 자랍니다. 이게 얼마나 그 생명력이 강하냐면요 심어놓고도 이제 봄 보면은 가끔씩 뿌리 튀어나와가지고 누워있는 게 있거든요. 그런데 실뿌리 하나만이라도 땅에 박혀 있으면 잎이 다 튀어나옵니다. 그만큼 생명력이 강합니다. 이제 이식 간격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이식 간격은 넓어도 되고 좁아도 되고 그건 상관이 없는데요. 산마늘은 다른 거하고 다르게 캐기가 좀 힘듭니다. 어차피 나중에 캐서 옮겨 심거나 그 다음에 이제 너무 땅에 너무 많이 차면은 열이 나서 죽거든요. 한 20뿌리 이상 되면은 이 열이 납니다. 자기네들끼리. 열 때문에 죽어요. 그렇기 때문에 언젠가 한번 캐내야 되는데 이 캐내는 게 사람이 삼지창으로 캐낼 수도 있고 이제 호미 같은 거 옆으로 살살 긁어서 캘 수도 있지만 품이 많이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밭 같은 경우는 이제 그 두 가지 이제 제안해 놓은 건데요. 요거 같은 경우는 프론트로드 트랙터 앞에 있지 않습니까? 이게 바게스. 이제 그걸로 탈 때 한 폭을 1.2에서 1.6 하고요. 요거 아래 거 같은 경우는 땅속 작물 수확기라는 거 있지 않습니까? 감자 캐는 거. 예, 땅 꼽아가지고 털면서 이제 캐는 거. 요거 같은 경우 그렇습니다. 이 폭이 그렇고요. 그리고 이제 요거 한 4에서 8cm 간격으로 이제 심으셔도 되고, 요 4에서 10cm 간격으로 이제 심으셔도 되는 건, 요거는 뭐냐면은요, 이제 옮겨 심을 용도로 했을 경우에 이렇습니다. 이제 씨앗을 해가지고 한 2년생, 씨앗을 발화시켜서 2년생 때 옮겨 심지 않습니까? 2, 3년생을 이렇게 딱 옮겨 심어 놓고요. 한 5년생에는 다 캐내야 됩니다. 이런 거는요. 이제 그 다음에 두 번째, 요번에는 간격이 상당히 넓지 않습니까? 요거는 이제 한 뿌리 심어 놓고, 한 5년생 같은 거 한 뿌리 심어 놓고, 한 5년에서 7년까지 막 키워도 되는 겁니다. 이렇게. 이 정도 간격은요. 이렇게 놓으면 한 뿌리가 이제 20뿌리, 25뿌리까지 막 늘거든요. 그럼 이 뿌리하고 요 산마늘하고 막 닿기 시작합니다. 그때는 캐내야 됩니다. 캐내기 싫을 경우에는요, 줄기채 낫으로 베내도 됩니다. 낫으로 베내면은요, 이제, 어느 정도 크면 사람 손바닥 많이 지거든요? 한 20뿌리가 다. 그러면 이제 줄기채 낫으로 베내면은요, 그 다음에 수확을 못할 정도로 잎이 작아집니다. 물론 뿌리도, 아까 알뿌리 보셨지 않습니까? 알뿌리도 엄지손가락만 하던 게요, 새끼손가락만이 작아집니다. 알뿌리가. 낫으로 베내면. 그래서 이제 5대3종 같은 경우는 수확량이 얼마 안 나오기 때문에 밭이 이렇게 두 개가 있으면 밭을 하나가 있으면 반 잘라서 이쪽을 올해 낫으로 베내고 내년엔 이쪽에서 낫으로 베내고 이렇게 계속 해서 10년, 20년 계속 키울 수도 있습니다. 이제 그럴 경우에는 이제 안 캐도 되니까 이제 요 정도 간격으로 하시는 게 좋고요. 요건 이제 밭에서 이제 하는 간격이고요. 아무튼 간에 이제 이거 산마늘을 모종이 비싸기 때문에 조그만 면적에 이제 몇 년 키웠다가 또 옮겨 심고 넓게 퍼지게 하려면은 아까 앞에처럼 이제 요렇게 심어놨다가 이제 요 간격대로 이제 이렇게 심어놨다가 사람 손으로 캐는 것보다 기계로 캐는 게 나으니까 기계로 캘 수 있는 자기만의 이제 기계 간격이 있지 않습니까? 자기 장비의 간격. 그 간격에 맞추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퇴비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아시다시피 이제 우분하고 개분이 있으면 우분 같은 경우는 작물 심기 전에 많이 치지 않습니까? 이 유기질량도 풍부하고 그 대신 질소질이 좀 부족합니다. 단점이. 그 대신 이제 유기질량이 풍부하고 이제 질소질이 적기 때문에 땅이 이제 부실부실해지고 그리고 이제 개분 같은 경우는 질소질이 많고 땅이 산성화되는 게 많기 때문에 뿌리 활착이 아니라 뿌리가 내린 다음에 뿌리에 산소 공급이 덜 되기 때문에 잘 크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항상 심기 전에는
이제 우분 같은 걸 딱 한번 넣어놓고 이제 추가적으로 개분을 필요한 만큼씩 조금씩 넣어놓으면 됩니다. 그래서 산마늘도 마찬가지로 이제 그 우분을 좀 많이 넣어놓고 이제 개분을 조금씩 치는데요. 개분을 많이 치면 질소질이 많아지지 않습니까? 너무 많이 치면 땅도 산성화되고 질소질이 많으면 고유의 향이 없어집니다. 고유의 향이 없어지면요, 병충해, 뭐 고라니, 그 꿩 이런 데 피해를 입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꼭 필요한 만큼 적정량 이제 개분 조금씩 살포하는 게 가장 좋고요. 그다음에 산마늘은 재배 적지라고 해서 특별히 없습니다. 그 자연 그 울릉도 같은 경우에는 거기 자생지가 산성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일반 그 재배 적지라고 알려진 게 알칼리 토양입니다. 연구 결과가. 그렇기 때문에 그 재배 적지 그렇게 너무 신경 안 쓰시고 적당히 이제 산도 균형을 유지만 시켜두면 아무 때나 재배해도 상관이 없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다수학에 대한 영양 주기론이라고 이게 있는데요. 이거 뭐 특별하게 대단한 건 아니고 일본에서 어떤 박사가 영양 주기론이라고 얘기한 거거든요. 다른 이제 산마늘 말고도 이거를 아시면 도움이 되는 게요. 고추나 토마토처럼 이제 꽃이 피는 작물이 있지 않습니까? 이제 고추 같은 경우 웃자람이 한 고추 이제 마디가 한 10cm 정도 자란 다음에 이제 꽃이 피어야지 이제 또 그 다음에 또 고추 가지가 한 10cm 자라고 꽃이 피어야지 다 수확을 하지 않습니까? 한 20cm 쭉 자란 다음에 꽃 한번 피면 고추 몇 개 못 따지 않습니까? 이제 거기에 대해서 설명하는 건데요. 그 시중에서 파는 게 이제 기비하고 추비가 있지 않습니까? 기비하고 추비하고의 차이가 뭐냐면요. 이 중간에 이 피라는 게 추비에는 없습니다. 왜냐면 이 질소, 인산, 가리라고 하는데요. 추비는 땅 위에다 뿌려놓으면 땅 속으로 잘 안 들어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를 이제 기비 때 NPK 비료라고 이거를 치고 로타리를 치면 땅 속으로 온사방 들어가지 않습니까? 이제 요거를 이용해서 이제 그 개화를 많이 시키거나 그 다음에 이제 개화를 많이 하면 체종이 또 많이 되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이제 생장, 원활한 생장. 뭐 어떨 때 이제 생장을 좀 이제 더 원활히 이제 할 수 있냐. 그거에 따라서 이 NPK 양을 이제 설명드린 건데요. 그 산마늘 같은 경우는 이제 뭐 체종을 많이 하고 싶으면 그 이제 꽃이 피일 때 그 질소질, 인산질, 질소, 인산 비료를 많이 치는 거 어떻게 치냐면 위에다 쳐가지고는 일반 비료를 위에다 쳐가지고는 뿌리까지 내려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요새 액비라는 거 있지 않습니까? 액비를 뿌려주면은 땅속까지 또 내려갑니다. 그 인산 성분을요. 고추도 마찬가지입니다. 고추나 토마토나 이렇게 이제 그 개화해서 열매 달리는 거는 개화 시기 그때 맞춰가지고 이 인산 성분을 그때 이제 액비로 뿌려놓으면 그 딱 시기에 맞춰서 뿌려주면 꽃이 팡팡 핍니다. 그래야지 다 수확이 되는 거고요. 이제 이거는 뭐 이제 그 다음에 이제 당도 향상에도 도움이 되거든요. 우리 거 뭐 수박이 뭐 맛이 달지가 않다 이런 거 할 때 좀 달게 하려면 요 인산을 적당히 잘 뿌려주시면 도움이 될 겁니다. 그럼 퇴비의 살포 시기인데요. 아까 전에 제가 그 우분하고 개분하고 이제 말씀드렸는데요. 우분 같은 경우에는 그 뿌리기 삽으로 피기 쉽지 않지 않습니까? 그래서 뭐 25톤차 이런 거 한 단 받아가지고 밭에다 깔아놓고요. 포크레인으로 펴도 되고 아니면 이제 그 트랙터 뒤에 장비 달아서 펴도 되는데요. 우분은 많이 치면 좋은데 이제 가을에 심기 전에 한 달 전에 해주면 좋습니다. 보통 보름 전에도 해도 되는데요. 이제 뭐 병충해 같은 거 생각해서 한 달 전에만 해주면은 전혀 이제 뭐 문제가 안 생기기 때문에 목회미나 이런 토양 살충제 같은 거 안 쳐도 됩니다. 그리고 이제 개분은 이제 이제 늦은 가을, 이제 눈 오기 직전 있지 않습니까? 이때 뿌려놓으면 산마늘이 이제 겨울부터 쭉 커가지고 한 4, 5월까지 크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때 개분 한번 쳐주고요. 그 다음에 이른 봄에 그 유기질 비료 쳐주는데요. 잎이 펴도 상관이 없습니다. 어떤 비료들은 잎이 펴도 잎에 닿아도 잎에 해를 안 끼치거든요. 그런 비료 잘 고르셔서 치면은요. 이제 그 사람도 밥을 하루에 뭐 3번 먹냐 1번 먹냐 이렇게 차이가 있는데 3번 나눠 먹는 게 더 좋지 않습니까? 그 작물도 그렇습니다. 아까 전에 이제 필요한 시기에 이제 몇 번 나눠주면 되기 때문에 이제 발화 활착 수확할 때는 이제 그 처음에 그 NPK 밸런스가 맞고요. 그 다음에 좀 클 때
클 때는 질소질 좀 많이 필요하고, 개화할 때는 인산질 많이 필요하고, 이렇게 이제 몇 번 필요할 때마다 나눠주면 되기 때문에, 한 번 치는 게 아니라 여러 번 나눠 치는 게 가장 좋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포장 관리. 잡초 제거, 이제 사람들, 잡초 하는데 품이 많이 들어가지 않습니까? 저희 같은 경우는 이제 저희 농장 중에 한 군데 피 같은 이제 풀이 많이 자랐는데요. 이렇게 꽃이 막 듬성듬성 나지 않습니까? 피 같은 거 풀이 난다고 해서 산마늘이 웬만해서 죽지 않습니다. 근데 어린 묘 같은 경우는 잘 죽거든요. 큰 묘는 잘 죽지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풀이 많아도 상관은 없는데, 풀이 많으면은 문제가 뭐냐면요. 이 풀이 이 산마늘 꽃대보다 더 높이 올라온다. 그럼 이 꽃이 잘 익지가 않습니다. 이제 씨앗이 잘 열매가 달리지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씨앗을 따거나 어린 묘를 키울 때는 풀 관리를 꼭 해주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관주. 산마늘은 이제 다른 거 작물처럼 물은 꼭 꾸준히 들어가야 됩니다. 뭐 여름에 이제 뭐 봄가뭄하고 가을가뭄, 여름가뭄이 있는데요. 봄에 이거는 4월달, 5월달 수확하는 거기 때문에 봄에 가뭄이 오면 잎이 질겨집니다. 그래서 가뭄 오기 전에 이제 물 같은 거 주시거나 아니면 낙엽으로 많이 덮여 있으면 가뭄이 좀 덜 타거든요. 그래서 낙엽 같은 걸 덮어주지 않을 경우에는 관주를 해주시는 게 좋고요. 그 다음에 산마늘의 특징요. 이제 이게 산마늘이 이제 1년생이니 2년생이니 이제 궁금한 분들 많으시는데요. 이제 보통 여름에 산마늘 씨를 뿌립니다. 그리고 이제 그해 이제 가을에서 겨울 땅 속에서 이 씨앗 꼬투리만 살짝 올라오고 이렇게 뿌리가 내립니다. 근데 요 가을에 요게 땅 속으로 땅 밖으로도 튀어 올라오거든요. 씨앗을 얕게 뿌리면요. 그러면 여기 차가막 같은 데 걸려서 차가막을 걷어낼 때 뿌리가 다 뽑혀 올라오는 거죠. 그 다음에 다음에 봄 잎이 하나 나오고요. 그 다음 이제 2, 3년생에는 잎이 2개 되고 3에서 5년생 되면 이제 꽃도 달리고요. 그 다음에 4에서 10년생 되면은 뿌리가 한 뿌리가 2뿌리가 되고 옆에 보면 부정화라고 있습니다. 그 뿌리에서 산마늘이 하나 이렇게 더 크는 겁니다. 이렇게요. 뿌리에서. 이런 거는 좀 보기 드물거든요. 이제 산마늘은 이제 그래서 연생별로 이렇게 꽃 피는 시기, 분구하는 시기, 그 다음에 이 부정화 생기는 거, 이제 이렇게 있고요. 그 다음에 분구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분구는 파나 이런 거 보면은 이제 올해 하나 심어 놓으면 여러 개 막 늘어나지 않습니까? 근데 산마늘은 안 그래요. 이게 보면 마이너스 2, 1, 이제 제로가 있는데요. 연도입니다. 재작년에 이제 발화 촉이 이제 생겨가지고요. 작년에 이제 이 분구가 분구는 이때부터 시작합니다. 2년 전부터. 그래서 올해 5월에서 6월에 분구가 완료가 되는 겁니다. 분구하는데 2년이 걸립니다. 산마늘은요. 그리고 이제 산마늘의 이제 뭐 기능성, 몸에 어떻게 좋냐. 이제 여기 이제 일본 이제 이게 요분이 20년 전부터 연구한 건데요. 산마늘의 이제 특징 여기 셋, 넷, 다 6가지 있는데 이 암 억제, 정력 강화, 콜레스테롤. 근데 이게 아무리 좋은 효과가 있어도 상관없습니다. 맛이 없으면 안 팔립니다. 산마늘은 이 맛 때문에 몸에도 좋고 이제 뭐 분들 정력 강화에 좋다, 여자분들을 이제 다이어트, 콜레스테롤 낮춰준다고 해서 이런 이제 정력 강화하고 다이어트에 좋다고 하는데요. 그런 거 다 필요 없고요. 맛이 있어야 팔립니다. 근데 이런 기능들 때문에 이제 상품화할 때 제품 이제 고부가 같이 상품 만들 때 요게 이제 필요한 거죠. 그럼 이제 기타 산마늘 재배법요. 우리나라에서는 하질 않는데요. 잘요. 이제 2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생산량을 늘리거나 출하 시기를 조절하는 방법인데요. 생산량을 늘리려고 하면은 이 하얀 부분 길이를 늘리는 방법입니다. 이 하얀 부분 길이를 늘리기 위해서는요. 이 완결을 조금씩 계속 덮어줘서 한 7cm까지 완결을 덮어주면요. 이 하얀 부분이 늘어납니다. 일본에 이제 우리나라 대파는 해봤자 한 30전, 40전 이렇지 않습니까? 근데 일본 대파는 50전이 넘어요. 58전인가 그래요. 그리고 이 하얀 부분이 한 40전 되고요. 그리고 파란 부분 한 13전 정도 됩니다. 일본에서는 이 하얀 부분을 즐겨 먹기 때문에 일본에서 이렇게 완결을 피복해서 이 하얀 부분을 늘려가지고 먹습니다. 우리나라는 잎이 피어야지 먹지 않습니까? 거의. 근데 일본에서는 잎이 피기 전에 이럴 때 이제 뿌리채 수확해서 먹습니다. 이게 바로 연백화 재배법이고요. 다음이 촉성 재배법. 다른 거는 이제 겨울철에 비닐하우스 안에 열을 막 가하지 않습니까? 이건 열을 가하는 게 아니고요. 비닐을 한 겹 덮고 두 번째 한 겹 더 덮으면
그냥 저절로 자기 열 때문에 이제 한 2월부터 3월 이때도 출하가 가능합니다. 다른 거는 이제 뭐 여기다가 온풍기 달고 해야 되지만 이건 온풍기 같은 거 필요 없습니다. 근데 이 주의할 점이 휴면 타파가 언제 되냐. 이거는 이제 뭐 첫설이 2달 후 이제 이렇게 된다고 하는데요. 이 휴면 타파가 되는 그 시기에 맞춰서 이게 봉온을 이제 가온 이제 봉온 비닐을 씌우고 뭐 2겹을 씌워야 되는 건데요. 요거 너무 일러버리면 휴면 타파가 안 되기 때문에 속성 재배가 되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산에서 이제 산만을 재배하는 방법인데요. 다른 거 다 필요 없고요. 사람들이 산에다 뭐 심을 때 낙엽을 걷거나 이제 뭐 그런 경우가 많은데요. 나무를 또 너무 많이 베고요. 나무를 많이 벨 필요 없이 듬성듬성 나무만 있으면 되고요. 낙엽은 항상 그대로 있어야 되고, 여기 보시는 것처럼 이제 인도가 있고, 또 차도가 있고, 이렇게 되기만 하면 이마에서는 산마늘이 잘 큽니다. 그리고 이제 겨울 보시면 이게 일본인데요. 그 햇빛이 다 들어오지 않습니까? 겨울에는. 또 완전히 활력수림입니다. 그러면 이제 적지. 이게 이게 어느 방향? 남향이고요. 이게 북서향입니다. 산마늘. 남향에서는 이 잎도 넓고 뿌리도 이제 길고 줄기도 길고 뿌리도 굵습니다. 근데 그 북서향에서는 잎도 좁고 이제 길이도 짧고 이제 문제가 있거든요. 산마늘은 다른 거하고 다르게 남향이 좋습니다. 그 다음에 이마에서 좋은 점이 뭐냐면요. 이렇게 경사지지 않습니까? 이렇게 경사지면 여기서 자연 군락지가 생기면은요, 여기다가 좀 심어 놓으면 씨앗이 뚝뚝 떨어집니다, 아래로요. 경사가 좀 어느 정도 되면. 그럼 여기서 있던 산마늘이 이 아래까지 자연 군락지가 다 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 울릉도도 이제 비탈이 좀 강한 편이거든요. 위에다가만 조금 심어 놔두면 한 10년 지나니까 아래까지 다 자연 군락지가 됐어요. 산에다가 심으면 비료가 별로 필요가 없습니다. 그 대신 빨리빨리 키우려면 비료를 좀 써야 되겠고요. 그 다음에 아까 전에 경사가 심하니까 이제 허리 완전히 굽이고 수확을 하는 게 아니고요. 어느 정도 서가지고 남자들도 수확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름엔 차광 효과가 있기 때문에 차광막 같은 거 필요 없고요. 그 다음에 단점이 뭐냐면요. 햇빛 투과량이 너무 적지 않습니까? 이게 자연 접지는요. 그 직사광선만 없고 반사광선이 있어서 그늘만 살짝 지어주면 되는 게 자연 적지거든요. 그 대신 너무 이제 그 울창하면은 햇빛이 전혀 안 들어오면 씨앗이 연글지가 않아요. 이제 그거 이제 그렇고요. 그 다음에 다른 거하고 다르게 산마늘이 좀 비슷한 풀들이 많습니다. 이제 그런 거 심기 전에 그런 독초만 제거해 주시면 되겠고요. 이제 산마늘이 제품화에 대해서 이제 설명드린 이유는요. 산마늘은 다른 거하고 다르게 팔기가 되게 쉽습니다. 이 길가에다가 심어만 놓으면은요, 사람들이 그냥 와서 사가요. 저희도 처음에 이제 이걸 어떻게 팔까 연구하다가 가만히 있어도 다 사가더라고요. 이제 그 대신 양이 많아지면 팔 방법이 없습니다. 그리고 팔 방법이 없는 건 아니지만 빨리빨리 다른 거하고 다르게 오늘 수확을 하면 오늘 내보내야 돼요. 그렇지 않게 되면은 자기가 제품을 만들어야 돼요. 이렇게 이제 그 장아찌 만드는 방법, 이게 이제 시중에서 가장 널리 되어 있는데요. 요거는 장아찌만 만들어 놓고 1년 내내 이제 꾸준히 팔아야 되기 때문에 문제점이 좀 있습니다. 그 대신 이제 생채를 수확해서 바로 이제 수확해서 판매를 못하면 장아찌 하는 방법 정도는 알고 있어야 되고요. 산마늘을 재배하시는 분들은. 그 다음에 이제 산마늘이 이게 이제 분말처럼도 만드는데요. 이게 왜 그러냐면 그 파, 마늘 이런 성분들 다 들어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제 국 끓일 때 이제 분말 같은 거 넣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아까 다이어트에 좋다 하지 않습니까? 햄 같은 거 일본에서는 햄에다가 산마늘을 넣습니다. 왜냐면 이제 먹자마자 이게 산마늘하고 같이 먹으면 바로 이제 그 콜레스테롤 같은 거 다 없애버려요. 여기 햄에 있는 콜레스테롤은 다 분해해 주거든요. 그리고 이제 아까 전에 뭐 콜레스테롤 좋고 그 다음에 자연강장이 좋다고 해서 일본에서는 환으로도 팔고요. 그 다음에 이제 고부가치 상품으로 이제 술로도 만듭니다. 그럼 산마늘의 이제 전망과 판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는데요. 다른 거 다 필요 없고요. 지금 우리나라는 산마늘 거의 멸종위기입니다. 멸종위기가 어떻게 이제 알 수 있냐면요. 울릉도에서 예전에 뭐 하루에 뭐 10kg 나왔다면은 이제는 1kg도 안 나옵니다. 그리고 예전에는 어른 손바닥만한 게 나왔는데요. 매년 자르다 보니까 애기 손바닥보다 더 작은 게 나오고요.
원래 잎이 어느 정도 크면 잎이 두 개가 되는데요. 잎이 이제 하나도 모자라 하나가 매우 작아서 애기 손바닥만한 게 보일 거예요. 그래서 아마 이제 그 산마늘 울릉도거 드셔보신 분 많이 아시겠지만 되게 작습니다. 산마늘이요. 그게 이제 그래가지고 산마늘이 원래 작은가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도 많은데요. 그렇지 않고 거의 멸종 위기에 있기 때문에 그 산마늘이 되게 작습니다. 이제 산마늘 많이 팔지 못하면 어떡할까 이제 이런 분들 걱정을 많이 하시는데요. 그 작년까지만 해도 일본하고 중국에 울릉도에서 다 수출했습니다. 근데 이제 우리나라 단가가 하도 비싸다 보기 하도 단가가 높기 때문에 이제 중국에 수출 안 합니다. 일본하고 미국에 수출 안 하고요. 국내 판매량 조달하기도 힘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국에서 아무리 많이 재배해도 이게 양이 금방 늘지가 않거든요. 앞으로 10년, 20년 동안은 이 양이 다시 나오기 힘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팔로는 쉽고 이제 뭐 어디 특별히 그 못 팔아서 애먹을 필요는 없고요. 보통 이제 그 산마늘 어디서 자기가 이제 모종을 만약에 이제 심기 때문에 어디서 구매를 하지 않습니까? 판매하는 분한테 얘기하면 다 팔아줄 겁니다. 그분도 아마 산마늘 잎이 없어서 못 팔고 있고 그럴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일본에서 산마늘요. 우리나라 울릉도에서 산마늘이 많지만 그 멸종위기지 않습니까? 근데 일본은 그 홋카이도라는 지방에서 많이 자랍니다. 근데 일본은 이제 국유림 이제 관리하시는 분들이 이 국유림을 10등분 나눠가지고 이제 한 등분씩 매년 오픈해 놓습니다. 한 등분을 멸종하더라도 이제 한 구역씩만 이제 무단 채취를 하거든요. 나머지 9군데 놔둡니다. 하지만 10년이 지나면은요, 9군데 돌아서 자기 위치 다시 오면은 다시 그 군락지가 형성이 됩니다. 그래서 일본에는 멸종 위기를 면하면서, 그 다음에 수확할 수 있는 양이 적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그 농가에게 그 재배하게끔 이제 장려를 하는데요. 일본에서는 이렇게 이제 씨앗만 하는 농가가 따로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모종을 생산해서 이렇게 키워서 그 이제 한 5년생 수확해서 판매하는 농가가 따로 있고, 이게 이원화되어 있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가장 이제 주부님들이 궁금하는 게 장아찌를 만드는 방법인데요. 장아찌 만드는 방법은 그냥 처음에 이제 잎을 따서 씻고 이제 그 채반에다 물기만 걸러낸 다음에요. 간장, 설탕, 식초, 물만 혼합해서 붓고 한 2, 3일 놔두면 숙성이 되거든요. 근데 이게 주의할 점이 다른 거 할 때는 이제 뭐 이게 물을 혼합해서 끓였다 식히거나 해서 붓지 않습니까? 근데 이거는 그럴 필요가 없습니다. 왜 그러냐면요. 그 향균성이라는 게 있거든요. 곰팡이 같은 거 안 납니다. 어떤 분들은 곰팡이 날까봐 술도 넣고 막 이렇게 하거든요. 근데 이거 술도 넣을 필요도 없고요. 술 넣으면 좋긴 합니다. 근데 술도 넣을 필요 없고 그냥 이제 붓고 한 2, 3일 있다 뚜껑 닫으면 끝납니다. 이게 되게 간단해요. 그래서 이제 못 팔면 이렇게 해놓고 저온저장 고 넣어놓으면은 나중에 누가 와도 다 사가는 건 다 사가고요. 그 다음에 이제 만약 우리가 생산량이 너무 많다, 팔 방법이 없다, 이러면 이제 대량 상업용 방법으로 하는데요. 이거를 간장 많이 집어넣고 뭐 물, 설탕 다 집어넣으면 나중에 이제 뭐 초기 자본이 또 많이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바닷물 떠다가 그냥 바닷물에다가 이거 산마늘 울릉도에서는 그렇게 합니다. 바닷물을 떠가지고요. 저온저장고 안에 큰 이제 뭐 700리터짜리 통 있지 않습니까? 700리터짜리 통. 거기다 바닷물 꽉 채워 놓고요. 산마늘 다 집어 넣습니다. 그 돌로 눌러 놓고. 그 다음에 나중에 이제 누가 사갈 때 그걸 꺼내가지고 이제 간장, 설탕, 식초, 물 좀 섞어가지고 그냥 판매를 합니다. 그래도 산마늘 향은 다 나거든요. 맛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일본에서는 이제 또 이제 이렇게 산마늘을 채 썰듯이 썰어가지고 이제 된장이나 고추장 비벼서 이렇게 또 판매를 하거든요. 이제 이런 방법이 있고요. 그 다음에 또 간단한 방법이 이제 분말을 만드는 건데요. 산마늘 이제 뭐 다른 것도 그렇겠지만 요 줄기 부분은 물기가 많지 않습니까? 그 줄기 부분은 따로 채를 썰고 잎은 이렇게 묶어 놓습니다. 이렇게요. 묶어가지고 말리고 이제 그 줄기 부분은 채를 썰려서 말고 그래서 이제 분말 만드는 방법이 있고요. 이제 그 산마늘에 대해서 대충 설명드렸는데요. 산마늘 아마 이 지역에서 그 동물 피해는 없을 겁니다. 제가 뭐 동물 피해가 없다는 건 장담을 하는데요. 여기가 이제 기온이 어떤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산마늘을 자기가 직접 파서 심는 것보다는
그냥 이제 만약 국유림 같은데 씨가 많아, 이제 국유림 같은데 씨가 많아서 뿌려놓으면은요, 몇 년 지나면 이제 울릉도도 그렇지만 작년에 그랬습니다. 올해 그랬죠. 여태까지는 이제 산마늘 수확철 되면은 외진들도 와가지고 울릉도에 여관 같은 거 동인합니다. 다 와서 여관에 다 투숙을 하면서 산마늘을 산에 가서 국유림 걸 무단 채취를 했거든요. 근데 작년부터 어떻게 했냐면요. 주민 3,000명한테만 채취 허가증을 줬어요. 이제 더 이상 없으니까요, 별로. 그래서 채취 허가증을 하루에 30kg씩만 이제 수확하게끔, 채집하게끔 해줬고, 내년에는 또 그 양도 모자르니까, 이제 3,000명이 아니고 한 2,000명에게 20kg만 채집을 할 수 있는 허가증을 또 준다고 그러더라고요. 이제 계속 멸종이거든요. 그만큼 이게 이제 뭐 맛도 좋고, 이제 뭐 판매도 잘 되고 하니까 그래서 그렇습니다. 아무튼 이거는 이제 멸종 위기 단계니까요. 굳이 심으시려고 하면 돈이 많이 드니까 만약에 이제 꼭 심어야 되겠다 하면은 씨를 구해서 뭐 임야 같은 데 있으면 뿌려놓고 이제 뭐 가만 기다리면 돈 하나 안 들이고 나중에 동네 주민들, 마을 분들 뭐 다 같이 올라가서 수확하면 봄에 이제 큰 농가의 소득이 될 겁니다. 예, 고맙습니다.